예, 제가 교수님 쓰셔서 원고를 보고 사전에 질문을 조금 만들어서 제가 네, 이제 네, 보내드렸었는데요. 네,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강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함이라고 할까 두려움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그렇죠, 불안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인공지능이 인간과 대등한 존재냐? 이제 그런 네,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간이 인공지능을 도구로 삼아서 인간의 삶을 네, 개선하는 것이 인간의 네, 당연한 권리인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네. 처음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예, 당연한 권리인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예, 예. 질문인데요. 제 답은 뻔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당연한, 권리라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 자연사적 법칙인 거죠. 음, 그러니까 항상 모든 개체는 자기의 어떤 그 생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이제 인류 문명이 그동안 발전의 산물로서 오늘 눈앞에 가져온 하나의 툴인 거죠. 기술인 거죠. 예.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내게 맞춰서 내 삶의 조건을 조금 더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권리고 의무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고 아까 말하는 논리인 것이죠. 이건. 네.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뭐 여정, 현상, 뭐 이제 그런 식의 그렇죠. 이게 예, 이게 흔히 우리가 어떤 원리를 터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견한다고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누가 신이 만들었던 어쨌든 간에 있었던 건데 내가 몰랐던 거니까 그 찾아낸 거잖아요. 그럼 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면 이 컴퓨터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은 몰랐던 것인데 이제 알게 된 하나의 세계인 거죠. 예. 그럼 그걸 알았으니까 나한테 조금 더 내게 맞춰서 대신 예를 들면은 뭐 번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무서운 존재였지만 그 번개로부터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유용하게 쓰듯이 그렇지만 항상 또 전기 감전도 있는 것이고 예, 예.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을 뭐 이용한다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혹은 코딩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바뀌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논리적 네.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네. 해주셨지만 그게 약간 관점을 바꿔서 보면은 이제 인간이 원시 사회에서 이제 문명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꽤 중요한 기여를 했던 게 개를 키우게 되면서 인간이 변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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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예, 되는 예.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네. 인간이 그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예, 가능성 예,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제 뭐 맞아요. 정서적인 측면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네. 보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과 인간의 관계가 그런 면에서도 또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들고 그래서 또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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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떤, 어떤 그분이 책을 하나 보내왔었는데, 보내면서 저한테 했던 질문이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스마트한 도구를 쓰게 되면 인간이 좀 더 스마트해지는가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보다, 옛날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 아닐까? 이거 우리 가끔 가다가, 이 전화기를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화번호를 점점 더 잊어버리니까 네, 멍청해진다든지, 네. 아까 내가 플라톤 얘기했는데, 아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볼 때는 또 멍청한 놈이 자꾸 생각 안 하고 기억 안 하고 쓰려고 그런다 하지만, 플라톤이 더 똑똑해진 거 아닌가요? 나중에 그걸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는 음.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예. 이제 이거는 제가 처음에 고려했던 질문은 아닌데,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로봇 보면서 그 네. 로봇을 통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로봇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그 감정을 다시 환기시키는데도 또 기여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아마 교수님 그 그렇죠. 영상 보셨을 텐데,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그 예, 동물, 예, 예, 개, 예, 개라고 해야 예.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그 뭐, 동물들을 로봇계. 로봇개죠. 예. 그런데 예, 그 로봇개를 이제 테스트한다고 막 그 개발자들이 막 그 로봇개 막 걷어차고 그러잖아요. 이제 예, 예, 예. 걷어찼는데 다시 그 개가 이제 자기 이제 형태를 잡는 그런 네. 모습들에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불편해함을 느꼈던 어, 그거를 어,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마치 동물이 학대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동물이 학대당하는 느낌을 받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불편한 감정들을 혹은 뭐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 보면서 어떻게 네. 보면은 그 인간과 인공지능 혹은 인간과 로봇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좀 네.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또 뭐, 우리 저도 뭐 이제 손주들 보면서 그런데 들지만, 어린아이들 보면서 가끔 놀래잖아요. 이 얘들이 이런 생각까지 해? 예? 네, 그렇잖아요. 네,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수준에서는. 우리가 다만 그 아이의 그 생각의 세계를 어, 들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뿐인 것이지, 네, 걔는 걔 나름의 세계를 우리랑 뭔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꽃도 함부로 때리지 말아라. 걔들도 말을 다 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그러니까 아마도 점점 인류가 이제 이 뭔가 소통하는 세계가 대상이 더 넓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네. 봐야 되겠죠. 네. 예. 다음으로 제가 또 준비했던 질문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게 되잖아요. 언어를 배우게 될 네, 때, 그 그렇죠.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 언어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 관습이라고 하는 거를 내면화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 관습을 익히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네.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 거지만 그거를 네, 내가 내면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네, 자연스럽게 되지 네, 않으면 그 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언어는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인 그리고 뭐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인 동시에 관습의 음, 내면화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컴퓨터 언어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언어라고 하는 것들과 어, 비슷한 것이냐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는 음,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음, 언어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음, 그것 또한 관습의 내면화로 이어지는 음, 것이냐 왜 음, 그러냐면은 아까도 교수님 그 말씀해 주셨지만 컴퓨터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 음, 워낙 음, 많이 바뀌게 되고 많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 관습의 전승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면에서는 또 음, 일정 음. 정도의 제약이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대약이라는 말은 어떤, 그러니까 과거에 만들어 왔던 것들이 전해지지 음, 않는 형태, 어, 예, 아, 전승되지 않는 거죠. 예. 네. 저는 뭐 그, 어, 컴퓨터 이전 세계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언어와 관습의 세계라든지. 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그 오개념들 또는 그 미신들 또 많잖아요. 어떤 이데올로기들, 뭐 교조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든지 예. 달랐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컴퓨터는 또 마찬가지 같아요. 음,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AI니 뭐 코딩이니 컴퓨터 언어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까운 게 지금 한 세기가 안 됐잖아요. 예. 잘해야 뭐 반세기 조금 이제 넘었거나 안 넘었거나 지금 뭐 튜링 시점으로 봐도 지금 겨우 한 6, 70년 이렇게 되는 그렇죠. 예. 건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개선과 변화와 뭐 발전들이 있었던 거니까 또 그 나름대로 또 이제 아까 관습 얘기했는데 컴퓨터도 컴퓨터 언어들도 언어는 나름대로 특징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 이 제일 불편한 게 이런 거잖아요. 이 컴퓨터 언어 체계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금은 현재 그 로만 알파벳 개념으로 지금 이제 된 거거든요. 예. 예. 아스키 코드라는 게 이제 별게 아니고 그게 이제 순전히 예, 제한된 정보 자원을 할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이 미국에서 시작됐던 이게 그렇죠. 로만 알파벳 세계에서 시작됐고 거기 26글자하고 아스키 코드를 거기다 입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컴퓨터 세계 나왔을 때 야 이제 한글은 죽는다 그랬었거든요. 한글은 이제 사라지겠다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아래 한글의 예에서처럼 컴퓨터가 정보의 양이 전에 8비트에서 16비트로 32비트로 64비트로 이제 또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기 시작되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자연어들마저도 그것이 다 자기 언어로 번역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글도 거기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로만 알파벳 다음으로는 가장 파워풀한 알파벳은 지금 한글이잖아요, 지금요. 그 이유는 조합 가능성이 가장 풍부하니까. 조합형 이게 알파벳이라고 하는 예, 말이 예, 딱히 다른 용어가 대체된 예, 생각나게 예, 안 나서 그런데 어쨌든 조합형으로 뭔가를 만들 수 예, 있는 그런 형태죠. 예. 그 음가가, 그 기호가 음가의, 그 고유 음가를 그 변하지 않게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인식과 예. 자막 형성을 할 예. 때요. 예. 음성 인식,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음성을 하면 그걸 이제 자막으로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반대로 텍스트를 읽어내는 방식. 예. 예.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클로바로트 예. 예. 이제 예. 녹취록 기기요. 그렇죠. 예. 영어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우리나라 한글이. 음. 예, 그런 이제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그게 아닌 걸로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게 옳은 원리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그 전환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거죠 지금. 음. 그러니까 또 어떤 한계를 지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그 한계를 지정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컴퓨터라고 하는 거의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걸 예,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 예, 되어버린 거잖아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이제 그 기억이 나거든요. 컴퓨터 처음 할 때 만약에 이 비트 수를 그냥 인간의 IQ로 생각해라. 그때 이제 16비트에서 시작할 예. 때니까. 예. 32 IQ, 64 IQ, 64 IQ 어디까지 가겠어? 그러다가 음. 128 IQ, 이건 얘기가 달라질까 그렇죠. 말이야. 예. 예. 128 IQ. 그런데 지금 아직도 128 IQ까지는 안 갔어요. 지금 안 갔는데, 그 일령 바이너리 코드를 가지고 하는 이 디지털 컴퓨터가, 비트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로 넘어가면, 예. 쉽게 말하면 일령 모른다. 이게 예. 하나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세 그렇죠. 개가 들어가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기짓이 완전히 달라지는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양자 세계로 넘어가면. 그 양자 컴퓨터가 완전히 만약에 상용화가 되는 시점이 오면, 그때야말로 정말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경계가 뒤바뀌는
싱귤레리티가 오는 거 아니냐, 음. 빅뱅이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인공지능은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낼지 음. 인간이 제어하기 어려운 단계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그럼 물론 여전히 전원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전원을 빼는 것까지도 제어를 하는 상황이 우리 인간도 모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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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보이는 예. 얘기들이 이제 생각나는 거죠. 예, 예. 이제 그 한참 그 이세돌과 알파고 그 대결할 때 그 3패를 하고 나서 이제 네 번째 판을 이겼잖아요. 네 번째 판이 네. 세 번째 판까지 다 지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우스갯소리로 나왔던 게 저거 그 전화선 뽑아버리면 이세돌이 이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네. 과거에 그 달 착륙을 할 때 혹은 이제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할 때 사용했던 그 컴퓨터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스마트폰의 수준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이제 비교가 불가능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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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거를 이제 비교가. 우리는 다 하나씩 다 들고 다니면서 네, 이제 하고 예, 있는 시대니까 미래의 예,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어떻게 예. 보면은 조금 현재로서는 불안하죠. 예, 어려운 걸 불안하고 두렵죠. 예, 근데 예, 뭐 우리 선조들도 늘 우리 후세들이 늘 불안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예, 자동차가 처음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TV 처음 나올 때 뭐 바보 성대라면서 얼마나 이거 보면 다 바보 되고 뭐 예, 예. 그런다 그랬어요. 네, 네. 그 뭐야 그 아까 그 자동차 얘기 잠깐 하셨지만 그 19세기 영국에서 그 법안 만들어 가지고 막 하고 있었잖아요. 뭐 예, 자동차 예, 뭐 앞서면 안 된다 뭐 이제 예, 말보다 맞서면 안 예, 된다. 예, 뭐 이제 그런 거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 예, 말고 좀 여러 가지 예, 관점을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 맞아요. 네.